오늘 부분은 저기 앞전에 했던 거를 좀 종합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스케치를 좀 먼저 그릴게요. 자, 여기 강의를 봐야 되니까 강의안 보시면 제가 내드린 실습 교재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유 잘 보이시죠? 자, 제가 내드린 실습 교재에 예제라고 되어 있어요. 예제 부분. 예제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2.5D PDF 있습니다. 여기 1번을 좀 보려고 해요. 미리 좀 켜놔 보세요. 여기는 이게 약간 층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보통 이게 금형 도면이기는 한데 MCT라고도 합니다. 거기 들어갈 도면 예시를 조금 그리는 거니까. 1번을 누르시면 이 부분이 뜰 거예요. 미리 찾아보시고. 자, 여기 예제 구성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부분이고 시간에 단면 이야기 해드렸죠. 그죠? 이 단면 부분이 A라고 해서 여기 반을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지시하고 있는 여기 아래쪽이 그 잘려진 부분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꼭 감안하시고 자, 이런 데 보시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공차 부분인데 이거는 다 무시합니다. 그냥 도면의 치수 부분만 확인해서 그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계소가 있어요. 여기 화살표 끝이 가리키고 있는 게 지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2-R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기가 이쪽이 하나면 이쪽도 있겠죠. 그죠? 양쪽 그다음 위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계속 없죠. 요거 하나인 경우고요. 그 다음 못따기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했죠. 그죠? C가 들어가면은 45도라고 앞 시간에 말했어요. 그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가로 세로 3입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차 빼시고 여기 기본 숫자 앞쪽에 나와 있는 게 주입니다. 뒤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일단 참고용이니까 가공하지 않을 때는 요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다음 여기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로 안에 묶여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참고 지수라고 해요. 참고 지수. 요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계산상으로 거리가 다 나오면 총 치수가 필요 없는데 그래도 작업자가 도면을 보기 위해서 치수를 알려주는 부분이라 가지고 없어도 되지만 필요시에는 넣어서 쓸 수 있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참고 치수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런 류의 치수입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이실 거고요.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2라고 돼 있어요. 2라고 돼 있으면은 구멍이 어쨌든 두 개겠죠. 그죠? 가로가 되든 세로가 되든. 그래서 2개소라고 되어져 있고요. M8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M8이라고 돼 있는 거는 나사 개념이에요. 미터 나사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나사 표기법은 앞쪽에 대문자로 M자가 붙어 나가요. 우리 나사 표기법은 일반 홀은 원만 들어오는데 나사 부분은 나사에 돌기가 있어요. 그 볼트 개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사 산이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돼 있는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치수가 해당 사항이 있는 이쪽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1.25라는 거는 여기 가는 선 사이 요 사이의 간격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치수는 전체적인 요 외부 치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오고요. 요거는 공차역이라고 해서 내부를 찾아서 넣어주는 경우인데 규격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깥 부분에 있는 부분은 깊이가 더 깊어요. 더 깊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는 깊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로 돼 있고 이 안쪽은 3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렸을 때 한 번에 빠지지 않아요. 두 번에 걸쳐서 빠져야 되니까 그런 류를 좀 보기 위해서
이동을 제시를 좀 했어요. 자, 여기 보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홀이 2개가 나 있는데, 나사 개념이라 가지고, 여기 구멍 2개. 근데 여기는 가로 세로 못 따기긴 해요. 못 따기긴 한데, C 못 따기가 아니라서, 치수가 5랑 뭐 15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개념이니까, 여기를 우선적으로 그려서 작업을 할 건데, 한 번에 다 그릴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다 그려서, 개별로 끊어지는 작업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더하기 빼기 조금 들어가야 되긴 하겠죠, 그죠? 자, 옆쪽에 두면 확인해서 보시고요. 이 정도면 되겠죠? 자, 모델 이름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여기 방은 유지방에는 저장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탕화면 가셔서 여러분 만든 방에 찾아서 들어가시고요. 이름은 이걸로 시작할게요. 자, 평면에서 올라가는 부분이라 가지고 처음에 스케치 잡으실 때 뭐 정면, 측면, 평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평면으로 잡겠습니다. 평면으로 설정을 하시고 빨간색, 빨간색 확인하시고 그럼 여기가 정면이 되겠지요. 그쵸? 자, 여기 이제 사각형을 그려서 시작할 건데 이 부분이 70이고 여기가 35로 돼 있어요. 그죠? 여기도 빼보시면 44로 빠지기 때문에 정중앙에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홈키 여기 홈에 보시고 직사각형 종류가 3개가 있지요. 근데 지금 쓰는 거는 중심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 찍어서 자 수평 수직 유지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냥 수평으로 놓고 전 이렇게 좀 빼볼게요. 확인 꼭 해주시고 그죠? 대기 상태는 치수인 부분이니까 중심이 똑같죠. 그죠? 중심이 똑같으니까 설정하시고 더블 클릭. 한 군데를 일단 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문자 크기라든가 이게 잡힙니다. 자, 치수는 중심선에 걸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조금 비껴 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그다음 여기도 일단 70입니다. 그죠? 70 잡으시고 클릭 하셔서 설정을 좀 해주세요. 자, 여기 2개가 들어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주면 이 부분이에요. 근데 개별적으로 박스 툴로 올릴 때는 뭐 2번을 작업하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전체적으로 유지는 3번에 그려서 작업하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개념 때문에 오늘은 같이 좀 넣어볼게요. 자, 이쪽에 이제 내부를 그릴 겁니다. 외부가 70, 70 마무리됐고 특별한 거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잡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4mm만큼 내려가는 이쪽 부분을 좀 그릴 거예요. 근데 이게 정사각형 꼬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3이 있고 여기가 4가 있고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중앙은 유지를 못하고 그냥 이 부분으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시작은 왼쪽 찍고 쭉 내려서 이렇게 좀 빼볼게요. 자, 여기 4mm입니다. 여기 3mm고요. 여기 70에 60이니까 44로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칩스 기입은 이렇게 맞춰볼게요. 우선 틀린 부분만 먼저 넣는 부분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찍으시고 여기를 4로. 자, 그다음 여기가 3mm예요. 3mm. 선과 선을 찍으셔가지고 이쪽으로 좀 내릴게요.
이 정도면 다 보이시겠죠? 자, 4랑 3이랑.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빠지는 부분이 생길 거니까 63이 일단은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 여기는 60이라서 여기랑 4, 여기랑 4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치수가 있으면 여기를 우선적으로 넣어보시고요. 이렇게 유지가 됐죠. 그죠?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는데 애매모호할 때가 있죠. 이때는 6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4를 뺀 상태에서 이 부분으로 62를 주시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빼시면 여기가 자동으로 3mm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막혀져 있는 요소들은 이대로 설정해서 넣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딱히 뭐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여기 뭐 중심을 유지를 하거나 뭐 기타 등등이 조금 있는데요. 모서리를 그냥 하나하나 잘라 볼게요. 여기 제일 많이 쓰는 대칭 구조의 못따기, 그다음에 가로 세로 다른 비율의 못따기 뭐 이런 게 있어서 두 가지를 좀 볼게요. 자, 일단 못따기입니다. 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못따기 할 선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못따기. 자, 내가 주고자 합니다. 우선 잡히는 부분을 대칭으로 갈 건지 비대칭으로 갈 건지 물어오는데 여기는 C가 붙어 있고 거리가 5니까 일단 대칭. 거리값은 5를 주시고요. 왔다 갔다 하면 선이 변했죠. 그죠? 그래서 못따기에 여기 열쇠를 하나 거세요. 락을 걸어 놓으시고 이쪽이랑 이렇게 누르시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죠? 닫기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수상에서 위치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확인하시고 거리를 일단 좀 빼시면 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치수 좀 치웠어요. 그래서 여기 C5로 해서 하나가 나왔고요. 이쪽에 볼게요. 자, 여기는 대칭은 아니고 비대칭이에요. 그죠? 각도가 아니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정해야 되거든요. 난 여기를 5로 잡고 여기를 15를 잡겠다. 이것도 선택하면 날라다니기 때문에 일단 그래 거세요. 그 다음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잡힙니다. 선택은 여기가 1번 될 수도 있지만은 본인이 정한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시면 이 상태가 돼요. 자, 못하게요. 여기 옵션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잡으시고 여기 거리를 본인이 정하세요. 난 여기를 1번으로 주고 싶어서 여기 5로 줬어요. 그죠? 그 다음 난 여기를 2번으로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숫자는 이렇게 줘도 여기가 안 걸려 있으면 마우스 당기는 데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맞춰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거리는 정하시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해서 당기면 이 상태. 그럼 5와 15가 생기겠죠. 기준점은 안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굳이 이거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죠? 이게 대칭과 비대칭의 못따기 값이에요.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치수는 뭐 기준에서 넣어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중심 끼고 나머지 지수를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라운드는 뒤에 줄게요. 뭐 거리값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있어서. 자, 여기를 조금 보려고 해요. 이쪽 부분. 그쵸?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곡선이 돼 있고 여기 구가 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기준이 약간 다르죠. 자, 요거는 프로파일에서 앞에 써봤던 선이랑 호를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대략적인 위치는 여기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거 쭉 갖다 대시면 이런 거리들이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 찍어서 쓸란다. 그럼 선 하나 요렇게 찍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호. 요렇게. 그럼 자동으로 선이 요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약간 틀어질 수도 좀 있어요. 이게 곡선이 딱 정확하지 않으면. 자, 확인 한번 하고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의 중심하고
이 선하고 0.7이 발생했는데 나는 이거를 일치가 되도록 해서 센터를 맞출 거예요. 자, 이렇게 중심이 맞춰지면 이 세 개의 대칭값이 센터가 딱 맞춰졌으니까 다른 거 작업 안 하셔도 되잖아요. 자, 뭐 치수조도 비슷하긴 한데 치수 주면 틀어질 수도 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줘놓고 나는 여기에 이제 거리값을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거리가 나와요. 이게 4를 빼면은 여기 5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치수 넣어주시는 부분인데 끝에서 여기까지를 만약에 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9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찍으시고 여기 선의 끝점을 찍으셔도 되는데 원의 중심이니까 이렇게 좀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를 9를 주시면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글자 좀 큰 것 같아요. 9, 그죠? 거리가 4면 여기 딱 잡아가지고 5라고 주셔도 돼요. 근데 치수가 중심에서 출발을 하면 중심 기준으로 치수 기입하시는 게 원래 기준이에요. 자, 기 잡아주셨고요. 여기 선형으로 잡아도 되는데 원의 중심을 잡았으니까 일단 여기에 치수를 빼서 여기 값을 9로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선형으로 이렇게 찍으시면 이 부분이 치수가 2개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구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여기 치수가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떼는 거는 이중구석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 군데다가 치수 기입을 했습니다. 8, 18, 그죠? 9, 9. 자, 여기 이제 외부 부분이에요. 내부 말고. 그죠?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여기도 요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좀 그려볼 거예요. 프로파일입니다. 프로파일. 자, 여기 요렇게 넣게 못따기 빼고 들어가야 돼서 여기 대충 하나 찍으시고 요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 유형의 홀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마우스 요렇게 대충 당기시는데 대충에 대한 개념은 여기 직선이라는 개념이니까 잘 확인하셔가지고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일자로 맞추시고 요렇게 뺐습니다. 그쵸? 이거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직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접선의 위치가 약간 틀어지면 치수 넣어줄 때 각도가 발생하면 여러분들 화면이 틀어진 거니까 그림 다시 그려주셔야 돼요. 자, 확인 프로파일이니까 2번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의 중심이랑 이 선이랑 일치를 시키시면 기준이 딱 맞춰지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R9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R8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8을 줄 거예요. 센터가 맞으니까 양쪽으로 같이 남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9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19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랑 이 원의 센터랑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여기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자르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선이 2개 다 날아가니까 요때는 바로 이 작업을 하지 마시고 트리밍을 한번 해 놓으세요. 요렇게 두시고 못따기를 합니다. 여기는 3으로 돼 있거든요. 대칭으로 바꾸시고 그죠? 숫자 3을 주시고 열쇠로 잠그시고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치수가 중복이 나오니까 거리가 뭐 정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한두 개는 지워서 일단 좀 쓰세요. 중심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자, 이 부분이 여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자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는 호잖아요. 그죠? 이 호니까 프로파일보다는 호가 낫겠죠. 그죠? 기준에 대한 개념이라서. 그래서 프로파일 말고 원호.
자, 원후에 뭐 할래? 라고 물어봐요. 나 그냥 중심 찍고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싶다 라고 하시게 되면 중심 및 끝점의 호 요걸로 줄 거예요. 대략적으로 하나 정하시고 이 정도 정하셔서 이렇게 갑니다. 뭐 딱히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하시면 돼요. 확인하시고 자, 여기도 원호의 중심이 생길 거니까 여기 4mm 뺍니다. 나머지 여기는 전부 끝에서 가는데 얘는 4mm 빼고 16이에요. 근데 여기 16 줘서 나중에 보면 여기 짧아요 하는데 4mm 빼고 들어가서 그래요. 더하면 20. 그죠? 난 여기서 주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중심 딱 찍으시면 여기 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20을 잡았습니다. 총 16이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는 R7이에요. 반지름 7. 이 상태입니다. 자, 여기 내부 두 번째 거 완성돼서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 다음 여기 라운드. 여긴 잘려도 되죠. 그죠? 6으로 돼 있어요. 6. 여기 잡으시고, 여기 잡으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 된 거죠? 자, 여기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내부 부분을 볼 거예요. 자, 여기는 이 모양이잖아요. 그죠? 프로파일 호, 프로파일 호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로 그리셔도 되고요. 이거씩 한번 써볼까요? 자, 직사각형을 하나를 볼게요. 자, 여기를 요렇게 찍어서 요렇게 좀 나왔어요. 자, 이걸 좀 요 안에 거를 그릴 거거든요. 어차피 이거 잘려 나가기 때문에 뭐 딱히 그건 없는데 중심이 기준이 좀 있어야지 코를 그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프로파일로 놓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기준 잡아서 써야 돼서 일이 조금 많고요. 대칭 구조를 좀 떼야 돼서 어쨌든 작업을 한 3-4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각형 우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거리가 중심을 맞췄으니까 이 부분은 16.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거리 보이시죠? 이게 7이니까, R7이니까 이게 14가 돼요. 그쵸? 중심이 똑같으면 맞춰주는데 7을 주면 값을 더 줘야 되니까요. 여기를 그냥 14로 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이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으로 완료가 되면은 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썼던 중심호 있죠. 그죠? 거리가 나왔으니까 1점 찍고 2점 찍어서 이렇게 가면 이 값을 안 줘도 되죠. 그죠? 중심 찍고 시작점 찍고 요렇게. 이게 좀 빠를 것 같아요. 그죠? 그 사각형이 먼저 나오면은 요 방식으로 쓰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한 덩어리로 가겠다 그러면 트림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잡아가지고 전부 바꾸셔도 되죠. 막혀도 작업 못해요. 근데 이제 트림 안 하는 대신에 이렇게 나오면 되니까 그죠? 방향 설정 개념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면 여기 트림 안 해도 되니까 조금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여기 점은 나중에 찍을 거예요. 포인트는 여기 센터 끼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비운 상태에서 좀 잡아볼게요. 자, 스케치는 어느 정도 되시겠죠? 여기 특이한 스케치는 없어요. 근데 앞에 했던 명령어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고 순서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것 뿐입니다. 자, 종료를 해보시면 이 상태가 돼요. 그쵸? 미리 다 잡으면 곤란하겠죠. 자, 여기 종류를 정하셔야 돼요. 올릴 건지 내릴 건지. 근데 돌출 개념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는 이 19라는 지수를 밑으로 내려야 내부 작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택하지 마시고 돌출. 여기 연결된 곡선 켜져 있죠. 그죠? 여기 곡선 선택을 할 건데요. 이 상태가 됩니다. 그죠? 방향을 이렇게 잡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체를 19로 잡을 거예요. 단일 요소 요것만 잡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돌출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를 선택을 해서 잡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잡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를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쵸? 자, 4라고 해서 이렇게 줄 거예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 상태가 돼요.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거는 아닌데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깥 부분이 빠져야 되잖아요. 그죠? 바깥 부분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돌출 잡으실 때, 그쵸? 내가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잡으시고요. 안쪽에 있는 요소도 새로 하나 또 잡을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자, 돌출입니다. 여기 옵션에 여기 단일 곡선, 뭐 접하는 곡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요거는 귀찮아도 요렇게 좀 잡아보실래요? 자, 연결된 곡선 잡으시면 이 상태, 연결된 곡선 잡으시면 이 상태. 요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잡으면 통으로 되니까 두 개가 안 잡혀요. 두 개가 안 잡혀요. 그래서 여기 돌출하실 때 연결된 곡선 한번 잡으시고 여기를 누르셔서 일단 외부를 한번 잡으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뭐 단일이든 접하는 거든 하나를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연결된 곡선 잡히죠. 안쪽도 마찬가지. 잘 안 보이네. 자, 여기 단일 곡선이에요. 일단 단일 곡선 한번 잡으시고 여기 선택 자체를 이 상태예요. 자, 이걸 두 번을 작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선택하실 때 여기 이 부분인데 뭐 요거 다른 공 잡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에 일단 접하는 곡선 하셔가지고요. 하나를 잡으시고 접하는 곡선 여기도 하나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결된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죠. 선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잡는 거는 전 접하는 곡선 좀 많이 잡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더하면 안 되죠. 빼기가 돼야 되죠. 빼기. 자, 거리값을 줄 건데 이 값을 얼마를 줄 건지를 물어옵니다. 그래서 바디를 뭐 선택을 하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요 개념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선택되는 방향이 있어요. 방향성. 바디는 기본적으로 주황색으로 잡혀져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빼기로 바꾸시고 바디. 방향이 다르면 이상하게 나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상태가 이렇게 보여요.
요거는 작업 자체를 스케치를 계속 응용을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요. 이 스케치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그죠? 꺼져 있으면은 선택이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작업을 했어요. 자, 이거는 4mm를 줬고요. 이 내부 부분은 3mm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출을 하시고요. 이번에는 뭐 다른 거 없으시면 그냥 요렇게 다 있고. 자, 요단면으로 갈 겁니다. 여기에 연결된 곡선, 단일 곡선 뜨겠죠. 그죠? 요 상태. 이때 연결된 곡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한 번에 잡히시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죠. 그죠? 항상 위쪽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올라가게끔 잡혀져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요 방향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겹쳐서 색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거 보시면 화살표가 위로 가 있는 게 보여요. 그죠? 요거 내려주시고 빼기 옵션 마지막에 썼으니까 확인이 될 거고, 그다음 거리값은 여기 3mm로 돼 있죠. 여기 3 주시고 확인하시면 이 상태가 됩니다. 스케치를 한 번에 그려서 작업을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고 나면은 여기를 이렇게 닫아줄 거예요. 여기는 중심이 잡혀요. 그죠? 근데 여기가 포인트라 가지고 이 자리가 안 찍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점 하나를 설정해서 나사 부분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M8로 돼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볼게요. 구멍이 보여야 되니까요. 일단 스레드라고도 하나 입력만 해놓으세요. 여기 확인 하나 해놓을게요. 자, 여기 구멍 이쪽을 하나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죠? 그럼 여기 확대하시고 0 잡고요. 0 잡았어요. 자, 여기는 요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스레드라고 보이시죠? 나사산이 보일 거예요. 나사산이 보입니다. 자, 스레드 부분이면은 그뭐 매트릭 프로파일 일반 미터 나사에 대한 개념으로 여기 표준 부분이 보이고요. 그 아래쪽을 누르시게 되면 M 시리즈의 나사가 쭉 빠져요. 그 다음에 뭐 접시머리로 갈 건지 무슨 머리로 갈 건지 모양을 물어오고요. 끝단을 일자로 뺄 건지 V자로 뺄 건지, 그 다음에 뭐 나사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올 거거든요. 요때 들어오는 게 이런 모양새예요. 자, 스레드로 바뀌어져 있고 표준값이 여러 가지인데 우리가 쓰는 거는 위쪽에 요 코어 부분 요쪽이에요. 그래서 매트릭 맨 1번을 누르시고 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쭉 모양이 나옵니다. 표시는 여기 지금 M8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쪽 부분을 M자에 8을 찾을 거예요. 탭이라고 하거든요. 탭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나사 피치 뭐 어쩌고 저쩌고예요. 그럼 예시로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값이 보여요. 근데 여기 입력된 값이 여기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안 보이시면 아래 위 탭 값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기는 그냥 내가 잡힌 값 그대로 갈 거니까 그냥 있는 값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 뭐 탭 드릴 직경 뭐 이렇게 물어오는데 이것도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스레드 깊이인데요. 나사가 지금 관통되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관통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여기 딱히 뭐가 없으시면 수치를 주시는 게 나아요. 나 그냥 19 정도로 그냥 줄랍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이게 나사가 들어가면 나사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돌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표시 한번 해보려고 스레드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여기 검색에다가 한번 넣어봐 보세요. 자, 그럼 스레드가 하나 보일 거예요. 이 스레드를 누르시게 되면요. 요런 돌기가 보여요. 그죠? 표시가 이게 스레드예요. 스레드인데 이 솔리드로 그릴 때는 표시를 안 나타나게끔 해놨어요. 근데 도면을 그리면 나사산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게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림이라 가지고 너무 좀 밋밋할까봐 그냥 스레드를 한번 더 씌운 겁니다. 그냥 육안상으로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여기 보이게 하려고 하나 더 넣었다라고 보세요. 요게 스레드예요. 아시겠죠? 나사 피치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냥 눈에 띄면 좋겠죠. 그죠? 스레드예요. 됐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를 구멍을 찍으면 찍히기는 해. 그죠? 근데 요렇게 들어오거든요. 요 상태가 돼서 여기 작업이 애매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들어가서 원에 점을 하나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이렇게 놓으면 치수가 나오니까 이게 더 편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원인데 중심에 해당하는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딱 중앙에 찍지 마시고요. 점을 하나 스케치로 찍든지 아니면 약간 피해서 찍으세요. 그리고 클릭하셔서 0과 0을 유지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지금 기준이 1로 안 간단 말이에요. 자, 구멍 개념. 그죠? 자, 여기인데 자, 단순 뭐지만 지금 스레드잖아요. 점의 위치를 물어와요. 이 점의 지정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스케치 단면에다가 쓰거든요. 근데 옆쪽에 점을 한번 볼게요. 이 점을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시면 이 상태가 돼요. 그럼 여기에 위치 선정을 해서 내가 커서 위치를 설정해서 이렇게 찍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상태대로 0이랑 0이랑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찍히긴 해요. 근데 이게 일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찍히긴 찍힙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딱 들어와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면을 하나 정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갖고요. 확인하시고 우리 쓰고 있는 방식대로 여기 포인트를 하나 그냥 미리 찍어버려요. 찍는 점으로 그죠? 커서 위치 추정점. 우리가 쓰는 거는 추정점이니까 여기 확인하시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점입니다. 점. 이렇게 찍으시면 스케치 들어와 있을 거고요. 새로운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그죠? 이 점에다가 구멍을 찍어 주시면 되겠지요. 그쵸? 자, 이쪽에 내가 잡히는 거 아까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바디 통과라고 주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 점을 찍어서 쓰시면 이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도 스레드 개념으로 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여기도 그냥 스레드라고 하시고요. 그냥 이름만 하나 씌워 놓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보이고 있는 상태대로 요런 모양들이 보일 겁니다. 그쵸?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모양이 잡혀져 있어요. 이거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가지고 뭐 따로 못따기 요 안에 곡면이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아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을 1차로 해서 넣어주는 부분 이러한 형태입니다. 되겠죠?
요런 류가 도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형태이고요. 자, 여기는 한번 보세요. 아까 규격 뭐 이야기 이런 거 해드리고 있죠, 그죠? 요런 데 보시면 이런 모양들이 쭉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규격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나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키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어떤 요소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값들이 있어요. 요런 값. 그러니까 뭐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게 되면은 내가 계산을 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호칭이라는 치수들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나사 이야기 해드렸죠. 자, 나사에 대한 개념이 미터 나사입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관통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못을 박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 관통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간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걸리는 개념에 나와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드릴 개념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뾰족뾰족한 나사 돌기가 끝까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선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는 위치는 완전 나사부라고 하고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자리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해요. 그래서 관통하지 않고 중간에 걸쳐져 있는 경우에는 뭐 끝단을 120도로 표현을 하고 나사가 끝나는 자리는 최소 3mm는 유지를 해라는 이런 치수 기법의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고 일반 보통 나사는 뾰족선에서 뾰족선까지의 값을 피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피치 값은 보통 8분의 1인데 이거를 계산을 안 하고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일반 미터 나사에 예를 들어서 M12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고요. 뭐 M24다. 그러면 피치 값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반 보통 나사의 이 3 개념은 반반이에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에서 3을 반씩 나누면 양쪽 배분이 되는 부분인데 좀 더 긴밀하게 조밀하게 나사를 쪼아야 된다. 그러면은 미터 가는 나사라고 해서 이름이 또 바뀌어요. 표기법은 일반 나사는 요렇게 표기가 되는데 미터 가는 나사는 곱하기가 붙어요. 곱하기가 붙어서 0.75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 여기 중간을 끼고 그냥 왼쪽도 0.5고 오른쪽도 0.5인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근데 일반 나사는 만약에 1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1을 왼쪽 1, 오른쪽 1이 아니라 반을 나눠요. 그러니까 약간 2단이냐 1단이냐 뭐 그런 류의 나사 표기법으로 이런 규격표들이 있어요. 이거를 보고 그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무조건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건지, 그죠? 여러 가지 형태의 나사 값들을 끼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사 머리를 완전히 다 박을 건지, 깊게 박을 건지, 접시 머리로 박을 건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끼고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는 게 이런 류의 규격입니다. 규격. 그 규격을 좀 보시라고 제가 그 예제 부분에 여기 솔리드라고 내드린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일반 산업기계 쪽들 있죠. 그죠? 정밀기계는 아닌데 동력을 일으키는 것들은 이렇게 세트가 들어가요. 간섭이 좀 일어나겠죠. 그죠? 자, 이런 거를 규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구멍, 뭐, 홀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인데요. 전체적으로 치수가 나온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는 규격에다가 옵션을 얹어가지고 넣어주는 형태가 이런 류의 도면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봐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규격만 따로 쭉 빼놨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쭉 빼서 넣어준 부분입니다. 거의 그리려고 겹쳐요? 치수가 다른 거 아닌가? 지태훈 씨? M8 1.25로 잡으신 거 맞죠? 그러면 자 여기 한 3분 남았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값은 아닌데 여기 제가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스레드 개념인데 자, 이 스레드도 이렇게 원통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면을 끼고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구멍을 먼저 빼보라는 거거든요. 일단 잡아볼게요. 자, 여기 넣어주고 사이즈 그대로 간다고 치고 그냥 그대로 쓸게요. 이 상태잖아요. 그죠? 잡으면 의지간하면 이게 그 말이 안 떠요. 안 뜰 건데 겹친다라는 건 두 번 작업했나? 그죠? 따로 없습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여기 겹친다고 나오시면 구멍의 위치가 두 개일 수도 있으니까 여기 나사로 먼저 한번 뚫으시고요. 스레드 한 번만 더 줘봐 보세요. 다른 분들은 그냥저냥 다 되시는 거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나사 피치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참고해서 모양 좀 보시고 그죠? 계획은 지금 이까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스웩 부분이 스웩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요 도면은 지금 일자로 해서 바닥에서 작업 3번 하는 거고, 그죠? 자, 요거는 제가 작업평면 띄우는 부분으로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육각형의 원형으로 경로가 발생을 하는 거라 가지고 여기 생성되는 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10분 쉬었다가 이 부분을 마저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식이 다른 거를 오늘 2번 하고 떠요. 와, 이거 스레드 겹친다는 분이 많네. 어. 자, 여기 엄정희 씨랑 지채훈 씨 그거 저장하셔가지고요. 저한테 한번 보내볼래요? 요 제 메일인데요. 이름 하나 저장하셔가지고요. 한번 보내보세요.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뭐가 올거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내줘 보세요. 안 되는 분들. 자, 50분이라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안 된 게 있으면 요거 말고 뒤에 예제가 하나 더 있어서 그거 할 건지 이거 할 건지 좀 정해볼게요.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